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이거 약간 깔깔이 같아요. 이거 지금 화면에 왔을 때는 이거 깔깔이 느낌 아닌데. 깔깔이 아세요? 알죠. 깔깔이가 뭔데요? 군대는 안 갔지만 그 오. 군대에서 겨울에 안쪽에다 입는 오, 거잖아요. 방상내피. 누비. 그게 방상내피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우리 전문 용어로 깔깔이.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비전문 용어로 방상내피. 아니 그게 진짜 원래 알죠. 아, 반대로 얘기한 거죠. 또 네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화가 날 뻔했어요. 군대예요. 예. 방상내피.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색깔이 잘 안 받아서 그런가? 아, 이거 페라리 이거 보여야 되는데 페라리. 제가 살면서 언제 또 페라리 마크를 또 제 몸에 지녀 보겠습니까? 차를 페라리는 못 타도 옷은 그러니까요. 페라리는 살 수 있다. 예. 예, 여러분 조금 이따가 요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부었어요? 부은 게 아니고 살쪘어요. 요새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오릅니다.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시장 좀 오르긴 했죠?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진짜로. 뭐가 웃겨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게 무엇이지? 하고 제가 이제 주말 동안 꺼버렸습니다. HTS를. 주말 내내 안 봤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냥 좀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괜히 시장 핑계 대고 있어. 조금 멀리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안 봤다가 이제 다시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보기 시작해서 쭉 이제 플로우를 짜봤는데 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올라갔구나 네, 하면서 네. 이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이 또 그거기도 했거든요. 미국 증시가 만기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기일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예, 뭐 그냥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건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또 역전이 되면서 쫙 올라갔던 게 뭐 하루는 금리 인하 안 된다고 했다가 하루는 금리 인하 된다고 했다가 야, 이거 진짜 중심 잡기가 어렵구나 싶은 그런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을 대비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많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일부 그래도 다시 불씨가 지펴졌으니까 제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어의 개인적인 생각은 딱 그 중간입니다. 뭐 어떤 거요? 안 할 걸 바라보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만 가져오고 제발 됐으면 좋겠다 해서는 제발 됐으면 좋겠다 제발을 빼고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될 중립 거니까 정도? 마음을 편하게 먹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그런 계산을 제미나이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뭐 S&P 500, 나스닥의 고점 대비해서 이게 몇 퍼센트 빠졌냐, 네네네네. 엔비디아 고점에서 몇 퍼센트 빠졌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퍼센트 오. 빠졌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쵸. 제미나이한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별거 없죠, 사실은. 아니 빠질 만큼 빠졌어. 그래요? 오. 이게 더 빠지면은 이제 조정장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10%, 15%, 2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빠진 그 퍼센테이지가 한 18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엔비디아 고점 대비해서 거의 그 정도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가 막히게 또 금요일에 또 올랐잖아요, 그 타이밍에. 엔비디아는 빠지지 엔비디아인데 않았어요. 또 네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젠 또 올라갈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냥 지금은 이렇게 흐름에 좀 몸을 맡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웨이브를 잘 함께 타자. 네. 지금 춤추고 있어요, 여러분. 자, 빨리 그래서- 화면을 보세요. 그럼 월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요. 이거 월요일에 귀한 항상 장면이에요. 우리 명성님이 저렇게 몸을 움직이는 친구가 아닙니다. 평일에는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녹초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지만 네. 월요일에는 항상 잘 에너지 쉬고 와서 충전돼서. 기분 좋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러셀 2000이 무려 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남자분 진짜 주말에 그냥 쉬다가만 온 것 같네 하시는데 제가 쉬다가만 왔으면 설마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료가 지금 몇 장인지 몰라요. 지금 네.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금 40장이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되는데 잠깐만 50장 이거 뭐야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하락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구글 같은 종목은 대단합니다. AI는 죽지 않았다. 마이크론도 이렇게 3%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이런지 아시죠? 엔비디아 문제라기보다는 오라클 같은 기업들에 대한
부채 우려, 그리고 그 부채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계속 서로 돌려막기 하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1% 가까이,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엔화가 신경이 쓰이는데 잠시 후에 또 엔화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엔화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금은 이제 이런 시기에 안전자산 다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또 주말 사이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강달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또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강달러가 나올 시기고 금리가 조금 불안할 시기고 유가는 또 하락할 시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후에 얘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 다시 불 붙어서 몇 %로 올라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어제 그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캡처했을 때 네.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안 된다로 꺾여 버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였나요? 거기도 이제 그 기대를 꺾어버렸잖아요. 12월 금리나 못할 것 같아. 네. 라고 하면서 40%대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70%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 참나. 웃기죠 아주.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예. 네. 근데 여기서 왜 이 디셈버 레이트 컷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치가 높아졌느냐. 두 명의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은 첫 번째가 표정이 좋으시네. 예,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긍정적이셔.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하의 여지가 남아있다. 뭐 중립금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멀다라고 하면서 인하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한마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티븐 마이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죠.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넣은 인사. 근데 이 사람이 막 계속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막 50bp씩 내려야 된다. 뭐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계속 50bp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인하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난 25bp에 충분히 동의를 할 것이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연준이 나뉜 것 같기는 하죠. 계속 동결 얘기하는 사람들만 나오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윌리엄스 총재가 25bp 해야 된다 하니까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연준의 월러 이사 이런 친트럼프 인사 쪽에서는 우리는 인하에 힘을 실어줄 거야. 자, 인하파 힘냅시다. 노저읍시다 하니까 또 이제 금리 인하 전망치가 70%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이 와중에도 뭐 콜린스 여는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동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참 신기한 게 사진을 그렇게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결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표정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고 되게 그러네요. 심각하고 네. 인하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표정은 이렇게 밝아요. 그러게요. 참 긍정적으로 신기하네요. 보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분 그 윌리엄스 그 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2인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장, 부의장 다음 뭐 한 3인자 정도라고 3인자 얘기를 정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약간 쓰리톱으로 약간 네,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발언을 할 때 물론 여기 보면은 약간 뭐 이코노미 클러 해가지고 좀 소프트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뭔가 의장의 그리고 그 연준의 스탠스를 이 컨펌을 바꾸서 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위치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네. 다음 장에 준비한 내용 딱 그거예요. CNBC에서 네. 그 이렇게까지 뭐 그냥 두 명이 얘기했다고 금리 인하 전망치가 70%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메신저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중요한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느냐? 네. 연준의 최고위층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쓰리톱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이건 곧 이제 파월과도 얘기가 된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보는 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주말 사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파월 체제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파월 체제라면 내년도 그렇죠. 봄까지? 그 배경을 이 실업률을 갖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업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4%까지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원래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이었거든요. 네네. 실업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였는데 요거 보시면 그 실업률에 대해서 걱정하는 쪽이 그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만 55세 이상 그리고 35세에서 54세 지금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 측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AI가 만들어내는 그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실업률을 계속 높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연준 위원들도 얘기를 하는 게 AI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왜곡이 좀 발생하고 있다. 원래대로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포인트를 본 거죠. 그런데다가 이 외에 다른 지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PMI도 뭐 물론 ISM은 아니지만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51.9 55까지 나온 걸 보면 여전히 경기는 확장 국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4%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다시 이 지표들만 놓고 이게 물론 다 심리 지표긴 하지만 이것만 놓고 연준이 금리 인하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그 와중에 10월 CPI 발표도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데이터가 어쨌든 없어서 이 일정이 12월 18일로 미뤄졌잖아요. 12월 18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용도 12월 16일이고요. FOMC 끝나고 나서 다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10일까지 그 FOMC 전까지는 이제 웬만큼 중요한 지표는 다 나왔습니다. 약간 FOMC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고서 항상 결정한다고 했는데 네. 주요한 데이터들이 물론 이제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그건 데이터들이 나오죠. 나오긴 하지만 네. 주요한 이제 힘을 실을 만한 데이터들이 안 나오니까 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인하를 할 수 없어도 약간 열린 결만으로 FOMC가 끝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시장은 이제 연말에 1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하겠다 예. 이러면서 랠리 펼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도 뭐 다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예, 정확하게 우리- 딱 이렇게 우리 다 정리가 그렇게 한 해주셨네요. 마음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게 이게 CPI 발표 취소됐네, 금리 인하 안 하겠네, 그것도 있지만 여기를 또 보셔야 됩니다. 요 위에 보시면 11월 25일에 뭐가 발표되냐면 이제 PPI가 발표가 됩니다. PPI가 내일 나와요, 내일. 예. 오늘이 24일이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전망치가 다 17%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요게 조금 낮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랠리가 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이번 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웨이지 트래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그거잖아요. 급여. 초파랑색이 급여고 네. 인플레이션 요게 이제 물가인데 사실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급여도 성장하면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을 당해버렸네요. 이렇게 물가가 내 월급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 이건 뭐 만국 공통입니다. 항상 물가는 내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죠.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이 한창 이제 연휴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 터키 그거죠. 칠면조 이제 먹어야 되는데 칠면조 가격도 연내에 40%가 올랐대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확실히 물가가 조금 오르기는 올랐나 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주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약간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 월가에서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야, 이번에 와일드 위크 정말 이제 와일드한 주간이었다.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네. 일주일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액션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옮겨가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동요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금리 인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고민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맞아요. 고민을 하는 거다. 예, 걱정과 고민보다는 일단 한 걸음 좀 멀리서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함께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일본 얘기가 요새 되게 네. 얘네들이 뭐가 있다. 이게 암초가 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고 네.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네. 계속 심리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맞아요. 이유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월가에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제가 또 주말 사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는데 네. 보시면은 not the Fed 연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일본의 정책이 지금 키를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현재 그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 달러의 향방을 쥐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꺼냈습니다. 네. 뭐 몇십 조라고 하더라고요. 몇십 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타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타카이치 총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베 전 총리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관료였던 인물이고 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도 이제 그거잖아요. 기축통화국. 네. 그러니까 우리도 돈 찍어내자라고 해서 그걸로 계속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가면서 그걸 공약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다르죠. 네.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푸는 건 BOJ 은행이 하는 일이고 재정 정책으로 정부의 그 완화 정책을 가져가는 건 이 정부와 그 재정부 뭐라 그러죠? 경제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최근에는 그게 조금 멈칫하고 있지만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막 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높은 금리로 갈 건데 앞으로 일본은 근데 정부가 돈을 막 푼대. 그러면은 일본의 채권 발행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부담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는 겁니다. 특히 11월 들어서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고 반대로 엔화 가치는 자꾸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네. 야 이러면은 일본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쵸. 이래도 괜찮아? 라고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 먼 나라 달러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금리 격차가 줄어듭니다.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야 저거 상황 보니까 저 상태 보니까 조만간 일본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는데 이거 금리 막 올려야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 채권 트레이더들은 먼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사던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일본의 금리가 낮아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산 다음에 그걸 엔화로 가져가서 뭐 요걸로 트레이딩을 해서 거기서 수익률을 내는 전략인데 그 수익률 내는 전략이 계속 끊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이 빠지지 하는 게 이게 엔화에서 시작된 어떤 나비 효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한 달 네.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언제였죠? 봄이었나요? 아, 그렇죠. 엔캐리 청산 때문에 시장 엄청 급락했던 게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에요? 네, 작년 여름.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벌써? 제 기억으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네. 그래서 그런 악몽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맞아요. 최근에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관에서는 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엄청 눈여겨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영향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하고 있는 게 미국이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돈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도 같이 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려서 이 부분을 만들려고 네. 하는 건데 그러면 금리 격차가 또 줄어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막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 때문에 이제 강달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달러는 결국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유가를 계속 낮추거든요. 그렇죠. 예, 유가는 이제 그 원유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강달러는 유가를 낮추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지금 상황만 보면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역으로 시장에서는 요거 화면 보시면 뭐 크립토 시장이라든지 달러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다 지금 그 미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되게 그 경제방송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되게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 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여지가 너무 기니까 그 약간 갖고 계신 거고 설명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건데 이런 엔화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은 결국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단기적으로 우려가 생기는 순간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숙제로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서서히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을 못해서 다들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요 어려운 얘기는 뭐 넣어놓고 그래서 AI 버블인데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만 보면 4,500억 달러 이렇게 쭉 상승한 게 이제 실적 발표 직후의 시간의 급등이었고 그 이후에 그 당일날 목요일날 급락을 했고 금요일에 장중에.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천억 달러가 나간 상황에서 월가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보시면 파란색이 타겟 프라이스 엔비디아의 목표가고 네. 그다음에 하얀색이 엔비디아의 주가거든요. 목표가랑 주가가 이렇게까지 어긋난 적은 많지 않아요. 약간 뭐 역사적으로. 늘 주가는 등락을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는 또 그러니까요. 굉장한 이례적이다. 그러면은 또 이제 희망회로로 돌리면 그렇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수렴하겠거니. 저 목표가가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내려오면 큰일 나죠. 내려올 수도 있죠. 만약에 진짜 AI가 버블이면.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고 다 같이 목표가를 올렸는데 네.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젠슨학 CEO도 뭔가 그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을 토로했다는 그런 녹취록이 좀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힘들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인데 만약에 우리가 실적 안 좋았으면 AI 버블이라고 했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적이 더 좋았으면 AI 버블에 기름을 부었겠지?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을 그만큼 너무 예민하게 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았거나 예상치에 미달했거나 조금이라도 삐걱거렸으면 네. 온 세상이 패닉에 빠졌을 텐데 뭐 인터넷에서 밈도 있잖아요. 막 엔비디아가 지구를 살렸다, 우주를 살렸다.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이게 딱 젠슨학 CEO의 마음가짐이 느껴지죠. 이게 막 너무 과하다 싶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지구 1등인데 우리가 이겨내야지. 약간 1등의 이런 무게죠. 얘기예요.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이겨내야지.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데나이브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긴데 그냥 쉽게 말하면 2008년에 애플의 아이폰을 시장은 부정을 하더라. 2007년에 넷플릭스가 뭐 DVD 하다가 스트리밍 한다더니 막 시장은 막 부정을 하더라.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한다고 했더니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더라. 네. 그리고 뭐 보안 기업들 지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내세운 개념도 조롱당했고 엔비디아가 처음에 게이밍 시장에서 잘하다가 AI 분야에 R&D 자금 쏟아부으니까 그때도 시장은 막 회의론을 갖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반복되는 일일 뿐이다. 늘 예, 의심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AI 혁명 구축 사이클에 이제 3년 차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승자 기업들을 사야 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 팔란티어, 테슬라, 애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아마존 이 10개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지만 이 데나이브스는 이 10개 기업들이 아마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약간 그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추스르고 다시 AI 혁명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었고요. 캐시우드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93,000주를 사버렸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TSMC는 미국 내에서 1,650억 달러의 투자 흔들림 없다라는 얘기를 주말 사이에 하면서 네. AI 투자는 시작이 되면 멈출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H200 칩 판매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H20도 아니고 H200을 판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죠. 네. 그런데다가 연준의 제퍼슨 부의장이 이 사람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신저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부의장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AI 관련주는 뭐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AI 관련주는 닷컴 버블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겪었다고 AI가 버블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승자가 뭐죠 하시는데 그래서 종목들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기술주가 4주 동안 역대급 매도세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하락했죠. 네, 이게 그 연도예요 밑에가 0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4주를 딱 그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매도세가 나온 거 처음이에요. 과하네요. 그쵸? 예. 이거 보고, 뭐, 물론 누군가는, 뭐야,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좀 과하네. 라고 과하네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과하다. 예. 그러면은 낙폭이 컸던 AI 주식들을 좀 노려볼까 싶어서 이제 슬슬 이런 종목들을 찾더라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 1등이 코어이브네요. 62%. 2등이 아이렌이고요. 네. 3등이 아스테라랩스, 4등이 네비우스, 5등이 오라클이네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크게 빠질 만한 이유도 있기는 있잖아요. 부채에 대해서. 맞아요. 그 오라클의 지금 CDS 프리미엄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건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은행들이 해칭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야, 오라클 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CDS 프리미엄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누가 진짜 리더가 될 것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1등 구글이라고 하네요. 예, 구글이고요. 2등은 메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 예. 오. 엔비디아는 뭐 지금은 이제 인프라 대장이지만 네. 앞으로 완전히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줄 세웠을 때는 구글, 메타, 오픈 AI, 엔트로피까지 역시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언젠가는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글의 주가는 또 올랐고 네. 메타는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씩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되겠죠.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좀 나올 때가 됐잖아요. 뭔가 스마트폰 말고 AI 전용 하드웨어 좀 보고 싶은데 네. 오픈 AI가 이제 폭스콘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드웨어를 협력한다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오픈 AI만 알고 있겠죠. 폭스콘만 알고 있겠죠. 아직까지 공개된 게 없어요. 뭐 약간 그런 거만 알렉사 이런 거 만들려나? 그런 뭐 기기, 휴대용 기기 홈디바이스 뭔가를 뭐 이런 계속 거?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또 크리스마스고 연말인데 소비 시즌에 AI 크리스마스의 승자는 누가 될까 하면서 이 하드웨어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뭐 주가에 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네.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87,000달러까지 다시 그래요?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새벽에 정말. 또 많이 네. 올랐었는데 뭐 진짜 이게 보니까 주말에 8만 달러 깰랑말랑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로. 그러다 이제 7,000달러 정도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다행입니다. 어떻게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단기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회복의 시그널이 좀 어떻게 나와서 반등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조금 시그널들을 어쨌든 찾아봤거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8만 달러를 깰 뻔했습니다. 맞아요. 주말 사이에. 야,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자꾸 주식 시장을 잠식시키잖아요. 그쵸. 같이 빼게 만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기록적인 순유출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최근 한 6년간의 자료 중에서 크립토에서 이 정도 순유출이 나온 건 진짜 기술주만큼이나 맞아요. 역대급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밀려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MSCI가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자체의 근간을 지금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이 맞아? 펀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MSCI에서 안 그래도 S&P 500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그걸 또 반박을 했죠. 우리는 펀드도 신탁도 지주회사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과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상장 기업이다. MSCI 편출될 리가 없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결정이 난대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 좀 변동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약간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진짜 무섭게 떨어졌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비트마인, 샤프링크 다 마찬가지죠. 근데 다행히 우려를 조금 씻어줬는지 패장 후에는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스트래티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 가격이 이게 좀 거의 마이너스 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8%밖에 지금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진짜 지켜줘야 돼요. 이 8만 달러 구간은. 그래서 어쩌면 뭐 시장의 반응이 야 여기는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넘어가고 진짜 망가지면 그러면 진짜 뭐 스트래티지가 코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던질까요? 근데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코인 시장은 진짜 끝나는 크게 거죠. 엄청나게 네.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기 던지면 때문에 그 회사의 존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쵸.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네. 구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톰리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월 달에 급락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시장 조성자들의 대타세도표에 문제를 일으켰고 몇 주간의 매도 압력으로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면 1월 말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주춤하겠지만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주말 사이에 이런 그 바닥에 대한 심리도 조금 살아나면서 가까스로 순유입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면 우리가 많은 우려들을 씻어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시장이 크게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뭐 1조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요거 하나 주주분들에게 박수 쳐드리려고 하나 넣어놨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진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게 한 번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뭐 늘 금리 인하기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또 때마침 지금 시장에서 참 잘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제가 오늘 사실 날이 확 풀렸어요. 오늘 비 소식도 있기는 한데 낮 최고 기온은 다시 또 한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아침도 한 9도, 10도 이 정도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되게 두꺼운 코트나 또 지금 패딩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얇은 코트나 패딩 이런 거 이제 위에 레이어링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요거 페라리 경량 패딩 최초 59,800원입니다. 우리가 페라리 차가 한 5억 하나요? 몰라요.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해요. 페라리 얼마예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5억 하나요? 뭐 근데 요 이제 페라리 마크를 저희는 59,80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요 페라리 마크 참 좋아하긴 하는데 역동적이잖아요. 야. 말이 열심히 달리는 그 모습을 형상화. 사실 이게 페라리 마크라는 거를 몰라도 그냥 마크 자체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이 컬러감이 사실 되게 아쉬워요. 이게 보세요. 실제로 보면은 이 본버가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보자마자 이거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예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느낌. 이렇게. 이런 거 딱. 저도 일어날까요? 영상이랑 같이 한번 써볼까요? 중앙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컬러 예뻐하실 거예요. 이런 뉴트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지금 컬러가 우리 명성님이 입은 블랙. 명성님이 지금 사이즈가 105죠? 엑스라지입니다. 105. 105 사이즈 입었고 저는 이게 95 사이즈 입었습니다. 블랙, 다크네이비, 카키, 베이지. 저는 이제 베이지 컬러 입은 거고 여러분들이 뭐 선호하시는 컬러 입으시면 되는데 뉴트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페라리 마크 이렇게 딱 돼 있고 말 있는
진짜 따뜻해요. 지금 약간 땀 나는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저도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덥죠? 땀이 나요 지금. 덥죠. 약간 지금 여러분 저희 이게 보온이 얼마나 잘 되면 네, 땀이 좀 납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디 땀 나는지 등에 땀 나요. 등에 땀 나요. 지금 되게 후끈후끈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땀이 날 나요. 뭐 긴팔 안에다 입거나 반팔 입고서 더위 많이 추위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요것만 입으셔도 진짜 따뜻해요. 여기다가 뭐 조끼 입으셔도 되고 겉에다가 코트 입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와 사이즈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두피에 열나고 하면 뭐에 안 좋죠? 탈모에 안 좋아요. 연선이 혹시 탈모고 지금 표정 아니 모든 남성분들은 아마 탈모가 있든 없든 항상 걱정과 고민을 달고 삽니다. 탈모에 맞아요. 대해서. 예. 우리가 그래서 두피 열 낮춰주고 하는 거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판매했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 최초로 헤어그로우 제품을 28만 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 한국의 식약처에서 미국 FDA 또 승인 두 곳에서 모두 받았고요. 탈모 치료 의료기기예요. 이게 하루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유튜브 컨텐츠 하나 틀어놓으시고 요거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이나 탈모 유형에 따른 맞춤 모드가 되는데요. 이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보면은 뭐 M자형 탈모이신 분들도 있고 정수리가 조금 여기 앞에 저는 이제 여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성분들 되게 고민 많으실 거예요. 다 써주시고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이 고민되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기 제품이기 때문에 탈모 고민은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뭐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이게 탈모 자체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는 두피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피, 소중한 두피, 그러니까 얼굴에 뭐 바르고 뭐 얼굴에 레이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예,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을 때 지키시고 없는 분들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추워요, 이 제품 추워요. 함께 머리 없으면. 예. 우리가 털이 좀 있어야 돼요. 머리에도 그렇고 안 그러면 이제 모자 뭐 쓰시면 된다라고 하지만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헤어그로우 제품으로 치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하루에 20분이면 가능한 제품이고요. 되게 착용감도 괜찮아요. 그냥 착용하고서 누워 계셔도 괜찮으니까 이 제품도 최초 28만 원대로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